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받은 무죄 판결들하고 우리나라 형사법 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체포와 구속,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실질 심사,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에서의 이제 보석 제도,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비록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니면 뭐 주마간산 격으로 이제 살펴보기에는 한 것인데, 그 전문가가 아닌 선에서는 그 정도 얘기면은 그래도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행유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구속 재판을 받았던 분이 이제 선고로서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집행유예인 거고, 그 다음에 불구속 재판을 받던 분이 선고로서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것이 집행유예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뉴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뉴스에서 그 사법부의 판결 소식이 없는 날이 없죠. 매일 나오죠. 그래서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로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식의 뉴스를 정말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집행유예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가 이제 뭔지 한번 보시면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겁니다. 유죄라서 형을 선고를 하는데,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은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오늘 선고했던 형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반대로 그 유예 기간 동안 잘못을 또 하면 그 잘못한 거 형에다가 이번에 유예한 것까지 보태서 살아라.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러면은 선고일 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법정에 가보시면 우리 판사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렇게 딱 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죠. 그렇지만은 기적 같은 한마디가 또 들려옵니다. 다만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그 징역 2년을 선고하지만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해 주겠다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거 그 앞에 징역 2년에 처한다 라는 요 부분에서 실신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확정된 후로부터 몇 년 유예한다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냥 이미 막 쓰러지시는 분들 많다고요. 그래서 친절한 판사님들은 집행유예 선고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선고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어쨌든 형사재판 선고라는 것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모골이 송연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 징역 2년 살아야 돼. 그렇지만 3년간 유예해 줄 테니까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오늘 선고한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집행유예는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사안 자체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어떤 결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먼저 집행유예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그 선고형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 같은 형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여야 하고,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여야 해요. 3년 이하라는 것은 3년까지는 된다는 얘기고 3년 1개월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집행유예의 선고 대상 형량이고 그 유예 기간은 1년에서부터 5년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4년에 뭐 집행유예 8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징역 4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유예 기간 자체도 5년이 끝이라니까요. 8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대상 범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법정형이 워낙 높으면 선고를 받을 때 3년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집행유예가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를 살해했다. 존속살해 범죄,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죠. 부모를 죽였다. 천하의 폐륜이죠.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우리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아무리 반절로 꺾고 자시고 해도 3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범죄 중에 특수강간이다. 2명 이상이 부녀를 강간했다. 같이 함께 합동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형만 빠지고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역시 아무리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형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또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격 요건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범이면 안 됩니다. 누범이라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실제로 형집행을 살다 출소를 해서 나온 지 3년 안에 범했던 행위로 지금 유죄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누범인 겁니다. 이때는 실형만 선고하지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결격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 이때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 3년 중에 2년째 지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실형만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조금 설명의 여지가 더 들어가야 될 게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라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유예가 안 될 사유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3년 이내의 징역 사안이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안, 누범도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중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을 참작해서 형 집행을 유예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환경, 자라온 환경이 어땠는지, 지금 현재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아직 대학생이거나 이렇게 좀 비빌 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서 참작 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범죄의 결과로 초래된 것들이 어떤지, 범죄에 이르게 된 최초의 동기는 어땠는지, 범죄 이후에 지금 보여지는 정상은 어떤지, 뉘우치고는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집행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집행유예 기간만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그러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통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나 아니면 보호관찰 이런 것들, 부수처분들을 조건으로 그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준수사항들을 어겼을 때는 그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취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말이 그렇지 힘들게 집행유예 받았던 사건에서 약간의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실형을 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집행유예 취소 많이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많이 돼서 사회봉사 200시간인데 한 20시간 하다가 배 째고 놀고 있다든가 이러고 있으면 제가닥 취소됩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나중에 집행유예 기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집행유예 취소될 것 같으면 정말 본전 생각나죠. 애초부터 처음 징역 살았으면 지금쯤 거의 이제 다 살고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이제 와서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깝깝하죠. 본전 생각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부과된 부수처분 조건들, 준수사항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 못할 정도면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닙니다. 고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실효됩니다. 고의범이 아닌 것이라면 뭘까요? 과실범입니다. 과실범. 교통사고 같은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것은 금고형이 선고되는 과실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죠. 사람을 일부러 치려고 쳤다면은 그것은 특수상해나 살인죄 이런 것으로 가야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수로 범한 죄니까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라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죄로만 처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앞에 게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그때 유예받은 2년이면 2년 이런 것이 올라붙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한편 2016년도인가 그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벌금형에도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막 넣으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막 넣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말 소중한 법 개정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벌금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지만, 정말 벌금 몇십만 원도 못 내서 벌금을 환영유치, 노역장유치라고 해서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한 것을 그에 해당한 몸으로 때운다고 하죠. 그에 해당하는 징역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수만 명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일이 되는 거죠. 10만 원으로 하니까 200만 원이면 20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워낙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재판할 때 보면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집행유예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딱하죠. 그런데 저런 말씀까지 하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이 궁핍한지 짐작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구속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서 별다른 어떤 불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길게 봤을 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건데,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받는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대단히 그 불리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금도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거잖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사에서 법정에 설 일이 생겼을 때 종전에 벌금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고 종전에 집행유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고는 양형의 그 기초 출발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그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집행유예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호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는 그 판사님의 깊은 뜻이 그 다음번 재판을 할 때의 판사님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과 징역형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벌금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중에 노역장 유치를 해서 몸으로 때우는 한이 있어도 분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그 눈물겨운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벌금형의 그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다만 근데 500만 원이라는 이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현재의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500만 원이 지금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실효 수준에 해당하는 벌금 수액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실제로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 벌금 액수를 정해놓고 이런 제도 만들어 놨다고 지금 그 자화자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사회적 약자, 경미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한 수준의 벌금을 그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실제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만한 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8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한번 받아본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또 지자랑하고 앉았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벌금형이 선고되는 루트가 약식명령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식기소를 통한 서류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리한 사정을 말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형식재판, 서류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비로소 이제 변론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정식 재판을 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그대로 약식명령에 수긍을 하고 이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18분이네요. 어떤 것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지, 어떤 때 집행유예를 못하는지, 또 어떤 때 취소되는지, 실효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집행유예가 갖는 파괴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은 아니죠. 실형은 아니니까 일단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아닌 거니까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구속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가 낫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해서 아무런 파괴력이 없는 것은 파괴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은 그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당연퇴직해야 되고, 그 형식은 징계위원회 회부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뭐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죠. 뭐 철밥통이네 어쩌네 뭐 해도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플러스 2년간 그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3년 동안 변호사를 못하고 플러스 2년 합쳐서 5년 동안 변호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5년 동안 제가 변호사를 못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굶어 죽죠. 끝장입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죠. 뭐라도 할 테니까. 네, 그렇지만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거울에 비춰보면 자신의 용모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춰보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정치인들 아니면 뭐 다른 법조인들 중에서 옥고를 치르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뭐 관여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듣는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해당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주식이 지금 오를 테니 지금 저걸 사라라고 알려줘도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뭐 궁금해 하실 만한 우리 형사법 제도들로 영상 준비해 보겠고요. 이렇게 제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일별한 다음에는 각계 범죄들로 이제 각계격파 들어가겠습니다. 각 범죄들,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누구나 다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는 그런 죄들 하나하나 소개해서 해명해 드리는 것으로 영상의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 나갈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번거로우시죠? 구독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